반갑습니다. 조원용의 건축톡톡 유춘수 건축사님 모시고 말씀 중입니다. 일부에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건축톡이 이렇게 깊은 인생의 정말 옆옆이 이렇게 막 저의 살점을 건드리는 것처럼 노자의 얘기까지 나오고 인생의 정말 그 깊은 그 맛을 알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지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속살을 만진 듯. 근데 저는 아까 들으면서 다른 작품들 쭉 설명해 나가는 중에 잠시 목소리가 떨림이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셨나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좀 떨리셨는데 저는 거기서 부모의 마음을 느꼈어요. 자식을 생각하면 자식 이야기할 때 약간 울컥하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자식을 보실 때 그 마음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아직 일반인들 오픈 안 했을 때 그 경기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위가 나를 막더라고. 어머, 너무 섭섭하셨겠어요. 무슨 볼일 왔냐, 주민등록번호가 뭐냐 이럴 때, 그때 내 느낌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시집간 딸네 집에 가니 청지기가 나와서 누구냐고 물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 근데 또 한 가지는 요즘도 마찬가지야. 그 옆을 일이 지나가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내가 쳐다봐도 저는 나를 안 봐. 그렇죠. 저는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마치 거기 있었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뻣뻣하게 있는데 나는 가면 연민의 정을 갖고 또 보고 하는데 저는 내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몰라. 자연물이 된 거네요. 산처럼. 건축사의 슬픔이라고 할까. 사실 여담입니다만 제가 92년도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스위스를 갔었는데요. 스위스 하면 우리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마리오 보타가 얼른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도 배낭여행할 때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닌데 마리오 보타 사무실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마리오 보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가서 또 사람 붙잡고 마리오 보타 했더니 또 이리 가라. 결국 찾아갔잖아요. 거기를 마리오 보타 사무실을. 그래서 그 조그만 루가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건축사, 세계적인 건축가의 명망을 가졌던 그 사람을 시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사, 건축가도 이런 대접을 받을 때가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월드컵 경기장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서 우리 유춘수 건축사님의 사인이 거기에 제대로 안 박혀 있다는 그런 사실 아세요? 정말요? 아니 딸네 집에 갔는데 정말 소박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섭섭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 믿고 소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면 또 제 자신이 또 사랑하는 제 새끼다. 뭐 제 작품이 틀림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한테 주는 그 교육적인 문제로는 당연히 건축사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갔더니 고마겠고가 설계한 작은 박물관이 있어요. 현관에 들어갔더니 고마겠고 안내판이 그 가운데 제일 크게 써져 있어요. 고마겠고. 고마겠고 작품이다 이거지. 이 건물은 그렇죠. 그냥 그것부터 먼저 표현을 해요. 유럽에 갔더니 건물의 숫제 설계자 누구라고 제일 크게 딱 알려져 있어.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 생드리 경기장에 그 기점실에 가면 저 들어본 얘기인데, 그 안에 기점관에 대한 그 모든 내용 중에 3분의 2는 설계자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근데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는 단 한 줄도 설계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 교수가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상에 그 항의도 했었던 거 내가 봤어. 그랬더니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본 적이 있어. 그 한 15년 전 얘기 같은데 전혀 시정된 바 없고요. 지금도 시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우리나라 서울시를 세계 디자인 도시로
네, 그랬었죠. 했습니다. 예, 디자인 디자인 스토어라고 캐피탈 했죠. 시티 해가지고 그걸 기념 전시회를 위해서 서울시를 기념하는 디자인 51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경복궁, 뭐 해태상, 또 이어령 선생 같은 분은 뭐 보자기도 심지어 선정을 하고 그래서 51개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네. 근데 뜻밖에도 그 현대 건축물 중에는 아마 한두 개 정도 뽑힌 중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서울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로 전시가 됐어요. 예. 그 전시회 갔더니 제가 전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얘기하려면은 디자이너를 얘기해라. 디자이너 없는 디자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 인사말을 하고 난 직후인데 그 전시장에 이제 사람들 다 가고 제 월드컵 경기 다른 전시를 다 보고 월드컵 경기장을 보니까 아주 기분 좋게도 제가 그린 붓으로 그린 월드컵 경기장 그림이 아주 대형 화면으로 탁 비춰놨어요. 네, 네. 아 기분 좋다. 돌아서 나와다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 그림에 그린 제 사인이 있어요. 예. 설계자 건축사 유춘수. 원래 사인 하셨죠? 사인 예. 있고 낙관도 찍어놨는데 예, 예. 그걸 다 지웠어. 전시장. 저런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이크를 조금 위를 잡아주십시오. 얘기가 개인 PR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홍도의 그림에 사인이 없다.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죠? 작가의 그림에 사인이 없다 우습잖아요. 내가 그린 멀쩡한 그림인데 그 사인을 왜 지워? 이렇게 아직 건축에 대해서는 이 반문화적이다. 우리나라가. 네. 세월이 가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제가 명색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멤버로서 초대 멤버로서 그런 문제를 참 수없이 거론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건축 톡이 아, 나온 게 그런 아닌가 의미에서 싶어요. 네. 그 너무도 고마워서 네. 저는 이 추운 방에서도 너무도 감격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그 월드컵 춥습니다. 경기장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월드컵 경기장을 준공할 때 우리 유춘수 건축사님이 초청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초청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받았죠.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VIP 11명이 네네. 앉았는데 또 네. 앉았습니다. 예. 그 당시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공한 서울시장, 고건 서울시장 그리고 또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시공한 삼성엔지니어링 양아부의 사장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 저런.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설계자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아, 세상에 안고가 빠진 찐빵을 그렇게 좀 몰상식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바로 다음 날 M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소설 출판 기념회에 만약 대통령이 가서 출판 기념사를 하실 때 이 민족의 순환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소설 토지를 출판한 출판사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한 것과 같다. 그렇겠네요. 어처구니가 없죠. 네. 정말 그러니까 시공과 설계를 아직도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건축학 결혼 영화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마치 시공회사 사람 같아. 맞아. 이 잘못 짐 들고 그려졌어요. 짐 들고 조금. 다니고. 예. 그런 또 건축 자기 옛날 A 보고 이 설명을 할 때 건축가는 건축주가 좋다면 좋은 거야라는 식의 대사를 합니다. 그건 아니거든. 만약에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건축가는 건축주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만 얘기를 했던들 그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가 되어버렸어. 네, 네. 첫사랑 얘기는 기가 막히게 그랬는데 건축 얘기는 잘못 그랬어. 건축에 대해서는 좀 그 문외한이었나 건축가 봐요. 출신인데도 잘못 그랬어.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 건축계 내에서도 대가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우리 유춘수 건축사님조차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데 그것은 뭐 제도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이
대중이 원할 때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을 사고 싶다 할 땐 피카소의 낙관이 찍혀 있는 사인이 들어 있는 그림을 사는 것이지 그걸 빼뜨려 버리면 더 이상 피카소의 그림이 아닌 것처럼 건축가도 건축가의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한 그 내용에서 당연하게 대중이 오히려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우리 건축업계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건축사를 예술가로 격상을 시켜줬을 네. 때만이 우리나라에도 멋있는 건축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그렇게 설계를 이제 하셨는데요.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장을 지어야 될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동계올림픽 개회식, 폐회식을 하게 될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것을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제가 말씀해 조선일보에 주시죠. 제가 글을 썼죠. 네, 네. 그리고 또 전임 동계올림픽 그 조직위원장 네. 김진선 전 위원장님께 네, 네. 제가 면담도 했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할 때나 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어쨌든 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설계만은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아마추어가 이런 날 저런 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설사 나쁜 날 아니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건축가들이 현상 설계를 하더라도 집단을 해서 그중에 좋은 날을 뽑는 그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제가 본 견지에는 평창 올림픽 중에서도 특히 개폐막식 경기장이 아닙니다. 개폐막식장은 그런 프로세스를 덜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아마추어들이 만든 나를 제가 봤는데 그 안에 뭐 축구장도 넣고 트랙도 만들고 말이죠. 네, 네. 또 지붕은 남덮고 관객 선분 지붕을도 일반 공설 운동장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고 지붕을 덮어라. 비가 오든 갑자기 눈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개막식 하게 된 그 장소에 지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불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붕이라 최소한 덮어라. 국회 가서 발언도 했습니다. 제 발언을 뚝 잘라먹고 뭐 한 30초도 얘기를 못하게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개폐막식장에 터무니없는 예산만 잡지 말고 네. 어떤 좀 전문가들한테 위임하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걸 제가. 사실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개폐막식장에 지붕이 없어서 비나 눈이 오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민원을 이렇게 제기한다면 오히려 더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 네. 뭐 여론 이런 것보다도 100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네. 한 사람의 전문가 바둑 대회를 하는데 이창호가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100사람의 비전문가가 혼수를 들어서 안 네, 되는 것 맞습니다. 같다. 네. 전문적인 분야는 오직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유건축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건축 한류를 글쎄 만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런 네. 그 초석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란에 아주 멋진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정말 네. 그 아주 이렇게 계단식의 산 닮은 그런 아파트에서 네.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한류가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건축도 건축 한류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건축 한류라는 용어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생경스럽긴 한데 그런 데로 오면 오직 좋겠는가. 네. 또 오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근데 일본은 이미 일본 건축은 세계적인 탑 레벨에 올라섰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만한 노력을 대단히 했죠. 뭐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에서 만드는 모든 건축 잡지는 영문으로 발간을 많이 한다든지. 네, 네. 또 거기다가 세계적인 건축사들을 다 넣으면서도 반드시 국내 유망한 건축가를 또 소개하고 그걸 해외적으로 알리고 키우는 거네요. 네. 그런 노력을 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이 나왔고 또 아마 소위 잘 알려진 소위
프리츠커상, 네네, 프리츠커상이라고 하죠.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많이 받았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예, 다른 나라보다도 그것 이미 일본이 디자인이 역량이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네. 또 노력을 한 결과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 디자인 역량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다른 법이 저는 전혀 없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일본의 네. 하고 우리나라 병산사업 같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창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참고로 이런 얘기를 제가 박경리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분 살아 계실 때 그분 집을 제가 설계했어요. 아, 네. 네. 아, 그러죠. 그리고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는 통영에 그 기재본관도 제가 설계를 했어요. 예. 뭐 경남도 뭐 건축상도 받고 했죠. 근데 박경리 선생님 보고 물었어요. 그런 디자인 일본과 한국의 차이, 어떤 예술적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30년 경력을 가진 배우가 하는 연기보다가 한국의 신인 배우의 연기가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이 틀에 매뉴얼에 갇혀서 딱딱하는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 외람전 여기 안도다도 건축을 보면은 이 감독을 별로 못 봤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한 듯, 틀에 맞게 듯하고 다양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제가 감미합니다.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원래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그에 대한 감동이 좀 덜한 아주 딱딱한 건축을 좀 하시는 분이죠. 네, 지금 유춘수 건축사님 모시고 건축톡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